여러분, 한국인도 호주 오면 다 이거 합니다. 딴 거 볼 필요 없어요. 1편, 2편, 3편만 보시면 한국인들 뭐하고 사는지 다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은 호주 이야기 2편, 가게편인데요. 왜 가게를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하고 싶지만 왜 못하는지, 그럼 사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게를 하는 이유는, 이건 부동산 이야기랑 3편에 있을 부동산 이야기가 겹치는데요. 가게는 일단 인구수에 비해서 건물이 너무 작아요. 아파트도 그렇고 가게도 그렇고 다 작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나라에서 재개발을 거의 허락하지 않아요. 조금만 지나면 헤리티지라고 해서 건물에 손도 못 대게 합니다. 심지어 뭐 집 앞에 있는 나무도 마음대로 못 자르죠. 그리고 뭐 대부분의 지역이 나무 위로 집을 못 지어요. 높은 데서 보면 나무 밑으로 빨간 지붕들이 이쁘게 다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쁘게. 그게 보긴 이쁜데 사는 사람들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유입되고 있는데 전장 살 수 있는 집은 수가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나온 대책이 뭐냐면 이렇게 시드니가 있으면 중간에 시티가 있죠. 센트럴 타우널, 서큘러 키 이렇게 중간에 보면 시티가 있는데 이 시티를 중심으로 해서 전방 1시간은 되게 비쌉니다. 그래서 이 1시간을 지난 2시간 좀 떨어진 곳에 재개발이 아니라 개발을 했죠. 집을 이쁘게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싸게 이제 판매를 하고 있죠. 시드니에서 집값이 떨어진다는 말이 이 2시간 떨어진 곳, 이 외곽 지역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시티 중심으로 해서 이 1시간 반경에 있는 집들은 제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7년 동안, 아니 지금껏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실제로 스트라스필드 같은 경우는 시티에서 20분 좀 떨어진 거리인데 신문에서 나왔다시피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고, 왜냐하면 개발 안 하니까. 뭐 재개발을 해야지, 뭐 재개발 아니더라도 새로운 뭐 건물이 생기거나 아파트가 생겨야지 한국처럼 이렇게 집값 떨어지는데, 이는 신축이나 재건축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자녀들이 많은 가정에 지원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 편이에요. 아이들을 많이 낳으니까. 특히 중동 사람들은 아이를 보통 5에서 많게 10명까지 낳죠. 그렇다 보니 집값이 피부로 떨어지기는 멀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게를 차리면 대부분 다 잘 됩니다. 제가 가게를 하게 된 계기는 바리스타로 제가 일을 했었는데, 보통 호주 카페가 4시 되면 문을 닫아요. 4시 5시 되면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렌트비는 주에 3,000불인가 좌우로 했었는데 주에 300만원을 내면서 카페를 4시에 문을 닫더라고요. 그 카페 자리가 너무 아까워서 제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사장님께서 때마침 이제 가게를 빌려서 저녁에 영업을 할 수 있는 뭔가를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얘기를 했죠. 사장님, 제가 한번 저녁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한번 해보고 싶다. 왜냐면 제가 알고 있는 친구가 치킨집에서 10년 정도 경험을 쌓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를 데리고 와서 치킨집을 하고 싶었어요. 사장님은 저한테 이제 디파짓과 보증금과 그리고 일주에 한 1,000불 정도 예상하고 얘기를 하셨는데, 둘 다 돈이 없다 보니 선뜻 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다 사장님께서 그러면 나중에 돈을 벌어서 갚아라 라는 호의적인 제의를 해주셨고, 저희도 그게 너무 조건이 좋아서 이제 바로 승낙해서 5시부터 치킨집을 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어요. 사실 뭐 전단지니, 그리고 제가 치킨집을 하다 보니까 카페에서 치킨집을 저녁에 하다 보니까 그릇이나 그리고 뭐 팜플렛 모든 걸 다 다시 세팅해야 되는 분위기였거든요. 하지만 이 시드니가 한국 치킨 되게 유명해요. 사람들이 좋아하고 타이 사람이라든지 호주 사람이라든지 양념치킨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거기다가 단가가 치킨이 6불에서 8불이에요. 많이 매입하거나 그 크기에 따라서 저희는 보통 한 마리에 6불에서 8불 이렇게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판매할 때는 32불에 판매를 했어요. 시드니에서 한국 치킨, 양념치킨, 뭐 후라이 치킨, 한국식 치킨이 보통 한 마리에 32불이에요. KFC에서 위키드 윙인가? 아무튼 KFC에서 이렇게 윙 위주로 이렇게 파는 10조각이 10불인데 저희는 이제 한 마리에 32불에 팔았죠. 아직 호주 경기는 한국보다 훨씬 좋아서 32불이라도 충분히 많이 사 먹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인들은 4명이서 오면 치킨을 4마리를 시키는데 1인 1닭이에요. 그리고 뭐 떡볶이나 뭐 홍합탕이나 딴 걸 또 뭐 추가로 시키죠. 그래서 보통 한 상에 많이 남았었어요. 중국인들은 보통 음식을 먹고 남기기 때문에, 남기는 문화이기 때문에 많이 시키거든요. 그리고 맛있으면 또 테이크어웨이도 해가고, 많이 뽑을 때는 하루에 200만원까지 뽑았어요. 호주 달러 2,000불 정도 뽑았죠. 업앤다운이 좀 있었긴 했는데, 가게라는 게 원래 다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이제 트러블이 좀 생겼어요. 치킨이 맛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낮에도 치킨을 사러 온 손님들이 꽤 있었어요. 저희 재료를 가지고 양념치킨이나 치킨을 만들어서 내보낸 거죠. 이제 그런 손님들이 나중에 저녁에 와서 맛이 어떻는지 물어보게 되고, 낮에 파는 치킨과 저녁에 파는 치킨 다르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고, 저희도 돈을 좀 벌긴 했는데 처음에 이제 나가야 될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들어온 족족 테이크어웨이 박스라든지 수저라든지 그릇이라든지 판이라든지 그리고 뭐 필요한 것들 산다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 친구와 사장님이 좀 부딪히게 됐죠. 저는 사실 사장님한테도 은혜를 입었고 친구한테도 기술을 좀 은혜를 입고 있는 중이어서 누구 편을 들기가 되게 애매했어요. 사실 서로 양보를 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제가 중재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얼마 가지 못하고 가게가 이제 문을 닫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가게를 알아보게 되었죠. 진짜 이제 우리 가게를 가져서 한번 해보자. 근데 이 과정에서 좀 많이 알게 된 게, 한국에서 40대 50대 분들이 이렇게 호주로 오게 되면 일단 가게부터 차리고 싶어 하세요. 왜냐면 이게 딱 보면 보이거든요. 맛이 이 정도인데 손님이 이렇게 많이 오는 거 보면 잘 된다 싶어서 일단 가게를 인수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쇼핑센터나 목이 좋고 사람이 많이 오는 곳은 시민권자 밑으로는 잘 안 줍니다. 영주권자나 학생 비자도 사실은 가게를 인수받기 어려워요. 잘 안 줍니다. 왜냐면 곧 갈 사람이고 비자가 어떻게 풀릴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 잘 안 줘요. 근데 처음 오신 분들은 권리금과 이런 것들을 주고 살려고 하세요. 그럼 거의 100% 사기입니다. 왜냐면 그 부동산이나 집주인은 그 사람한테 그 가게를 안 줄 거거든요.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 시민권자나 그 다음 영주권자들이 꺼려하는 위치에 있거나 좀 멀리 있거나 오래된 가게이거나 이런 가게들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쉽지 않은 게 뱅크 스테이트먼트라고 해서 은행에 잔고 증명을 해야 돼요. 몇 달치를 뽑아서 이 사람이 수입이 어떻고 얼마나 잔금을 가지고 있고 렌트를 얼마큼 낼 수 있고 그리고 뭐 렌트비를 낼 때 늦게 낸 적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회해서 그런 것들을 검사해서 그 사람들 성향을 파악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희가 가게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한국 분들은 호주에 와서 일단 청소든 가게든 계약권을 사려고 해요. 그래서 사기를 많이 당하죠. 이게 시세도 모르고 계약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이게 정상적인 계약인지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겉모습만 보고 잘 되는 것만 보고 빨리 뭐 하려고 해요. 사실 이런 조급함이나 혹은 뭐 편법, 불법 가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수를 해서 비즈니스 비자를 따서 영주권으로 넘어가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쉽지 않아요. 가게 입장에서는 쉽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도 어떻게 다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명의를 빌리죠.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명의를 빌려서 어떻게든 장사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결국 둘 다 문제가 생겨요. 잘 되면 뭐 네 건이 내 건이 싸우게 되고, 못 되면 네 책임 내 책임이 싸움이 되는 거죠. 이러면서 되게 많이 이제 의가 상하고 가족 관계가 상하고 이렇게 많이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러니 편법보다는 좀 더 좀 늦더라도 정확한 방향으로, 정직한 방향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제 경험을 빗대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다음에는 한번 호주 부동산, 부동산에는 건설업도 포함되는 거죠. 건설한 다음에 판매와 렌트를 어떻게 하고 가격대는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